안녕하십니까. 공주대학교 박주민입니다. 저번 주차 파이썬 설치와 아나콘다 설치 및 주피터 노트북 기본 설정에 이어서 이번 주차는 주피터 노트북의 단축키와 숫자형과 간단한 문장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주피터 노트북의 키보드 입력 모드는 파일 전체나 셀 단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명령 모드와 셀 내부의 텍스트나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모드로 나뉩니다. 첫 번째로 주피터 노트북의 명령 모드 단축키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. 처음으로 편집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변환해 보겠습니다. 셀에서 텍스트 입력 부분을 클릭했을 때 초록색으로 셀이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ESC를 누를 경우 셀이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편집 모드에서 명령 모드로 변환된 상태입니다. 이어서 명령 모드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를 통해 현재 셀 위아래로 새로운 셀을 추가해 보겠습니다. 명령 모드에서 A를 클릭할 경우 현재 셀 위에 새로운 셀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명령 모드에서 B를 클릭할 경우 아래 새로운 셀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명령어를 통해 사용한 셀을 복사, 붙여넣기, 잘라내기 또한 할 수 있습니다. 명령 모드에서 C를 누를 경우 현재 셀을 복사할 수 있으며 명령 모드에서 V를 클릭할 경우 아래 아까 복사한 셀을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선 명령 모드에서 X를 클릭할 경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셀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공주대학교 박주민입니다. 저번 주차 파이썬 설치와 아나콘다 설치 및 주피터 노트북 기본 설정에 이어서 이번 주차는 주피터 노트북의 단축키와 숫자형과 간단한 문장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현재 셀이 불필요한 경우 삭제를 해야 되는데 명령 모드에서 D를 2번 누를 시 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운 셀을 복원할 경우 명령 모드에서 Z를 누를 경우 현재 지운 셀이 다시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어서 현재까지 사용된 코드의 셀을 전부 통합과 분할시켜보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. 셀 병합 전 셀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Shift 방향키입니다. Shift 방향키를 명령 모드에서 할 경우 이렇게 셀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어서 선택한 셀을 병합할 경우 Shift M을 이용합니다. 현재 명령 모드에서 Shift M을 누를 경우 이렇게 선택된 셀이 병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병합된 셀을 다시 분리하는 과정을 겪어보겠습니다. Shift Ctrl 마이너스를 누를 경우 이렇게 셀이 다시 분리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. 명령 모드에 이은 편집 모드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컨트롤 엔터의 경우 현재 셀 실행입니다. 컨트롤 엔터를 사용해 볼 경우 이렇게 현재 셀이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Shift 엔터입니다. Shift 엔터의 경우 현재 셀 실행 후 다음 셀로 이동입니다. 현재 위에 셀을 Shift 엔터로 실행시켜 볼 경우 이렇게 실행된 후 다음 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Alt 엔터의 경우 Alt 엔터는 현재 셀 실행 후 다음 셀 추가입니다. Alt 엔터로 실행시켜 볼 경우 이렇게 새로운 셀이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주피터 노트북 사용 시 주로 사용되는 단축키를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. 주피터 노트북 단축키 이후 연산자를 활용한 숫자형을 해보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숫자형은 정수형과 실수형입니다. 프린트 100이라는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. 코드를 출력 시 이렇게 100이라는 숫자가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숫자 100의 자료형을 알고 싶은 경우 앞에 타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출력을 했을 때 클래스 int로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int로 출력됐을 경우는 정수를 뜻하는 자료형입니다. 이제 실수형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. 프린트 100.1을 넣어 보겠습니다. 101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도 이제 앞에 타입을 붙여 보신다면
클래스 플롯으로 출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플롯 경우 실수를 뜻하는 자료형입니다. 현재 이미지로 보이는 연산자를 활용해서 사칙 연산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A는 10, B는 4.5 라는 연산자를 넣어서 값을 출력했을 경우 14.5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. 곱셈 연산자인 별 표시를 넣어서 출력할 경우에는 45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. 나누기 연산자인 슬래시를 넣어서 출력할 경우 2.222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별 표시를 2개 넣을 경우 이제 제곱으로 표시가 됩니다. 출력할 경우 10의 4.5제곱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슬래시를 하나 더 넣었을 경우 뒤에 있던 0.222가 탈락된 숫자 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서 간단한 연산자를 활용해서 사칙 연산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숫자형에 이어서 문자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방금 전처럼 코드를 진행 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 큰 따옴표를 넣어서 코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출력 시 안녕하세요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윗 예시에서 큰 따옴표 2개만 사용되었지만 큰 따옴표뿐만이 아닌 작은 따옴표로도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큰 따옴표 3개와 작은 따옴표 3개를 사용해서 출력 시 오류 없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문자열 안에서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포함시키는 문자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고선 출력 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주변에 둘러진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로 교체 후 출력할 경우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문장 안에 큰 따옴표가 존재할 경우 방금 전과 반대 상황으로 주변을 작은 따옴표로 둘러줄 시 이렇게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한 이번 주차는 주피터 노트북 단축키와 숫자형 간단한 문자열까지 완료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